자,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비례 그래프. 이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그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써줬듯이 이 반비례 그래프예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반비례 식이 y는 하고 x분의 a 꼴이거든요. y는 x분의 a 꼴입니다.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저럴 때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A 값이 양수인 경우와 A 값이 음수인 경우로 나눕니다. A 값이 양수면 이 그래프가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면 제2, 제4, 4분면에 그려집니다. 자, 이거 좀 메모 좀 잘 해주세요. 반비례 그래프 그린 연습을 할 거야. 반비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인 쌍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이 달라요. A 값이 양수면 제1, 제3, 4분면 정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랑 똑같죠. 반면 A 값이 없으면 제2, 제4, 4분면을 지나요. 이런 쌍곡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하면 좀 쉬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쌍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쌍곡선 위에 한 점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쌍곡선 위에 한 점. 자, 한 점. 뭐 x에다 1을 대입하면 a가 되겠죠. 1,a를 반드시 점을 찍고 좌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자. 여기에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같이 따라 보세요.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목을 따라 써봐요. y는 x분의 6의 그래프는 지금 a에 해당되는 값이 6이죠. 6은 양수네요. 그죠? 양수예요. 자, 그러니까 자, 먼저 자를 이용해서 x축, y축을 그리고요. 좌표는 항상 x축, 화살표 아래 x, 화살표 왼쪽에 y, 그리고 교점은 대문자 O. 이게 좌표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봐요.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죠. 그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1사분면 그려볼까요? 여기서 X축과 Y축에 닿지 않으면서 가까이 가는 곡선을 그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3, 4분면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X축과 Y축에 다가가지만 교점은 없어요. 만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한 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x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2분의 6이 되니까 3이 되잖아요. 그죠? x에다 2를 대입해도 되고요. 다른 점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3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을 좌표 평면 위에 찍는 겁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자, 2,3 2,3 점을 찍고 2일 때 3이라는 뜻이잖아요. 2,3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 여기까지 그릴 수 있으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예요. 물론 곡선은 손으로 그리는 거라서 삐뚤빼뚤합니다. 그래도 돼요. 어때요? 그릴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좀 어려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하나 그렸죠? 그죠? 또 연습하면 돼요. 자, 일단 이거를 하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려보자. 자, 여기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y는 x분의 12를 써보세요. 자, y는 x분의 12를 써봐요. 자, 그러면 어때요? x분의 12는 자,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12가 양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에다 아무 값이나 대입해봐. 만약에 x가 3이야. 응? x가 3이야. 그럼 y 값은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12가 되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3,4를 지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들은 그냥 좌표에다가 대충 찍으면 됩니다. x에다 3, y에 4 이렇게. 그리고 점을 찍고 여기 3,4라고 적는 거예요. 3,4. 그런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쌍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요 점만 지나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려요. 못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쌍곡선,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을 그려주면 성공이에요. 자, 그려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어차피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수학 공부는 반드시 손으로 한 땀 한 땀 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16을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자, 손으로 안 쓰면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 손으로 써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6인데 얘는 x분의 마이너스 16과 같잖아요. 그죠? 결국에 a 값이 음수라는 거야. 음수란 얘기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x의 값에다가 4를 대입해 보세요. 4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를 지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오케이, 여기 만난다, 그지? 요 점. 4,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을 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곡선이니까 정확하게 못 그려 어차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위쪽에도 제2사분면에도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 꼴이고요. a 값이 현재 음수인 거라는 거죠. a 값이 음수면
제2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은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에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y는 x분의 a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죠.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는 a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집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친 것만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자, 그리고 a 값이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을 지나냐면, 자, 제 1 사분면과 제 3 사분면을 지나요.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는 제 2 사분면과 제 4 사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점, 1,2 또는 뭐 다른 점도 상관없어요. 1,2를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잘 필기를 해둬봐요. 그림까지 그려봐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누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학교 이상의 중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은 그래프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비례고 이번 시간에 반비례를 그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그 알지오매스로 꼭 확인해 봐요. 오케이. 요 내용을 혹시 필기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하면 되고,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알지오매스를 이렇게 이용하면 요걸 그대로 입력하면 그래프를 그려주거든. 현재 A가 1일 때야. 1일 때니까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근데 A 값이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봐요. 그래프. A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그래요. 오케이? A 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해요. 반면에 A 값이 작아지면 원점에 다가가다가 음수가 되면 위치가 바뀌어요. 제1사분면이 아니라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으로 바뀝니다. A가 음수면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보이죠? 멀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알지오매스로다가 이걸 입력해 놓고 시각적으로 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매우 쉬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A 값을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A 값을 구하는 거. 자, 교재가 있으면 얘들아, 우리 교재에 몇 쪽이냐면 127쪽을 보면 돼. 여기 10번. 자, 10번을 보자.
반비례 그래프인 건 알겠어. y는 x분의 a 그래프야. 오케이? 자, 그런데 a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한 점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 격자점 1일 때 3인. 자, x가 1일 때 y 값이 3. 다시 말해서 1,3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자, y는 x분의 a야. 그런데 얘가 1,3을 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y의 값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봐요. 노트에다 적어봐요.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는데 이 식은 써봐요. 그럼 3 이퀄 1분의 a 따라서 a는 3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y는 x분의 3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알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때? 이거 쉽죠? 이거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건 쉬워요. 이거는 봐봐. 이것도 한번 해봐요. 자, 여기는 어느 점을 지나는지만 알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x가 4일 때 y는 2를 지나네요. 자, 여기는 4,2를 지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노트에다 그래프 그리지 말고 y는 이걸 따라 써봐요. x분의 a고 4,2를 지납니다. 선생님 거를 따라 써봐요. 그럼 x의 값이 4일 때 y 값은 2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입해 보니까 2 이퀄 4분의 a가 되겠고 양변 a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약분되면서 a 값은 8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y는 x분의 8 이렇게 그래프의 식을 반비례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자,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요. 기체와 압력 뭐 이런 것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쉬워요. 자, 그래서 기체와 압력 부분인데 뭐냐면 어떤 기체와 기체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입니다. x 기압에서의 부피 y 리터인데 x 기압 y 밀리리터이지요. 그때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격자점을 하나 딱 찾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x의 값은 3, y의 값은 6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x 곱하기 y는 3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8이 되는 거예요. 18. 이렇게. x 곱하기 y는 18이 되겠고 양변을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18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들면 그 다음은 쉽죠? 기압이 10이야. x에다 10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x에다 10을 대입하면 y는 10분의 18이니까 1.8 밀리리터 이렇게. 자, 여기까지고요.